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조금 전에 길경식 이사와 국가 부채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본방사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나 주셨네요. 잠깐 소개합니다. 신보는 부채 비율이 400%만 넘지 않으면 보증해준답니다. 아마 팩트는 확인하시고 올렸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길경식 이사가 매우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 신보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400%를 안 넘기면 보증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증 부실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본방사수님 고맙습니다. 팩트 확인하시고 올린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3시간 미리 보는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예. 스튜디오 바깥에 어느 분이 이렇게 피켓팅이라 그러나요? 예, 라이브 1인 시위. 라이브 1인 시위. 용어가 있군요. 미안합니다. 예. 1인 시위 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예, 저희가 공지가 나가는데요. 네. 방송 중에 공지가 나가는데, 네. 저희 인터넷 이메일로 네. 전화를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 자막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 계신 조합원 분들도 오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게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신청하는 문구를 저희가 보여주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거는 사실 본인이 와서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좀 어렵지만 예. 본인들이 직접 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 나갈 때 바로 그 옆에서 함께 이렇게 피켓팅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방송 시위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번 길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번. 어떤 내용이건 여과 없이 다 화면에 보여주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방을 하는 근거 없이 비방을 한다거나 물론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예. 혹시나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그러니까 거르는 편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면 예. 어떤 식의 주장이든 다 한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박사 해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남사 예. 해체 이런 거 왜 지난 겨울에 광장에서 많이 외쳤던 것들 그런 거 그냥 예. 막 쓰고 놔도 된단 말이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한테는 개방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분들의 목소리, 우리가 조합원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랄까요? 이런 걸 드리자는 취지입니다. 네. 요즘 뉴스K가 좀 더 활성화되고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만 우리 뉴스K를 보고 오거나 듣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네. 자, 좀 1인 시위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몇 말씀 더 여쭤봤습니다. 오늘 주요 반찬은 뭡니까? 일단 오늘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 5대 5로 반영해서 기초 무공천을 묻겠다라는 네. 입장 선회를 했으니까 일종의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늘 국회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김희주 PD가 나가서 그 상황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김희주 PD가 요즘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좀 얇은 옷을 입고 이러고 싶을 텐데 밤에 늘 야외에서 현장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낮밤 기온차가 크죠. 예.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들 일당 100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예. 한 사람 아팠다가 큰 전력에 구멍 생기니까. 네, 저희는 아플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잠깐이라도 코트 입고 참아야죠. 뭐. 그리고 저희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속보도 역시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검찰이 유호성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유호성 씨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다 거기 더 씌우고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 일단 이것도 역시 알아보기로 했고요. 뭐 자범처럼 뭐 사기죄도 추가하고 그랬더군요. 예, 그동안 네. 있던 거 없던 거 심지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까지 다시 혐의를 씌워가지고 네. 유호성 흠집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처절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장관회의 후에 이런저런 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노점상들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많고요. 오늘은 경복궁 옆에다가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기로 해서 근데 거기는 근처에 풍문여고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네. 법상 그게 되지 않는 건데 훈령을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훈령을 만들어서 호텔 건립을 강행하는 쪽으로 예. 가고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전교조 또 참교육 학부모회 이런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요. 또 오늘 12시에 호주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호주 FTA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난 FTA, 한칠레 FTA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따 9시에 뉴스로 보죠. 고마웠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기사들 제가 직접 행과 간을 짚으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국방부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는 무인기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거 아니다, 이런 요지의 발표를 오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8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와 관련해 공격기로 활용된다고 쳐도 겨우 2에서 3kg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자폭 기능을 가지고는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견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상당히 위협 정도는 떨어진다며 카메라를 붙여서 정찰한다고 해도 일반 상용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공개된 것보다 결코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 작전에 활용하기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네, 이게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다고 치고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개발 단계의 최종 기술 도달 상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추정만 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거기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 이를테면 구글 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조잡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가 공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국방부가 오늘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저고도 레이더망 갖춘다고 한들 소형 무인기 탐지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좀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돈 마구마구 퍼붓고 그런데 항상 발견은 등산객이나 10만이가 하고요. 잠수하면 택시기사가 잡거나 명태, 어장, 그물에 걸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울러서 저는 이 점을 정색하고 좀 질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무인기가 발견된 게 지난달 24일 파주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국방부는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내부 결론을 내놓고 언론에다가 밖에다가는 대공용이 좀 없다. 민간에서 띄운 게 추락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지부지 흐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국방부가 왜 사실을 은폐했는지 이거 조사해서 경위 밝히고 국민에게 겸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 또는 안보에 관한 한 그런 부정직함이 더 큰 위협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호들갑 떨어대던 보수 언론과 일부 종편들 말이에요. 오늘 국방부의 이 발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후에 텔레비전을 못 봤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다음 행간 집기는 공정위의 협동조합 축소 논란입니다. 아까 논란에서도 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자 한겨레 사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 이후 각 부처가 규제 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암덩어리 규제를 제거하자며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몰이가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까지 무너뜨릴까 걱정스럽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24일부터 권역별로 업무 설명회를 열어 광역단체 8곳에서 설명회를 완료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머지 7곳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형식을 밟아 폐지, 완화할 자치법규를 확정해 연말까지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네, 아까 논쟁으로 보는 뉴스에서 디테일한 팩트, 여러 가지 구체적 사활들이 많이 짚어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내걸어서 비교적 점수를 좀 땄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담론, 축을 형성했는데 그 핵심 공약 취임하자마자 그냥 용도 폐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줄푸세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게 참 머쓱해져 버릴 정도가 돼버렸는데 하긴 파기하거나 수정한 공약이 어디 한둘인가요? 공정위라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청와대하고 다른 곳이죠. 말 그대로 공정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거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말하면서 공정위 기능, 권한 향상을 제일 힘주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지자체 지원이 경쟁을 막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다 나쁜 것으로 보는 공정위의 이런 사고야말로 없애버려야 할 경쟁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하려고 하는 그 주장대로 하자면 결국 경쟁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뒤바뀐 것이죠. 그 집에 사람이 살고 거기서 개를 기르는 건데 이 집이 누구 거냐 그러면 그 개똥이 걔네 집이라고 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뭐가 다르겠어요. 공정위는 사회적 경제를 망치고 경제적 약자를 죽이는 이 개학 조치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이런 발상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게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는 제가
바보이자 청맹관이일까요? 다음은 국민과 당원 뜻을 물어서 기초단체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을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중앙일보 오늘자 컬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낭독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무공천을 철회하면 기초든 광역이든 이길 자신 있나? 이렇게 답한 기초단체장이 있었다. 처음엔 욕을 얻어먹겠지. 나중엔 다 잊는다. 조금 데미지를 입더라도.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반박이다. 불리해졌다고 약속을 뒤집으면 국민에게 쓰레기 취급당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지금 야당만 답을 모른다. 안에서 결론이 안 나면 꼭 하는 패턴이 있다. 외부의 적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 나선다. 공약을 안 지키는 건 맞으니 그 부분은 얼마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째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 때와 닮아간다. 목소리 키워 사과를 외치면 박 대통령은 거부하고 야당은 농성에 나서고 박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시간은 그렇게 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또 한 번 야당이 미끼를 꽉 물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야당이 청와대가 내걸은 미끼를 꽉 물었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대표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에서 이런 식의 품격 없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저도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써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방금 우리 변현주 PD가 일부분을 읽은 이 컬럼의 제목은 안철수 벌써 흔드는 배신의 계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부터 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좀 그 이간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이해하는 척, 부추기는 척 하다가 야당이 청와대가 던진 미끼를 덥석 꽉 물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컬럼을 쓴 필자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9명이 뛰고 상대 팀은 11명이 다 뛰든게 또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팀은 두 발을 묶고 하고 한 팀은 두 손 두 발 다 활활 휘저으면서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는 경기 룰이 공정하다는 듯 요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컬럼을 쓴 필자에게 정치학 교과서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오늘 이강윤의 뉴스 행간 집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간간히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저히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방송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특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말한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하라. 돌아온 저격수다를 방송한 TV조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윤관석 의원의 말. 돌아온 저격수다는 민경욱 앵커가 대변인이 된 것에 대해 야권이 반대하면 잘된 인사라고 하거나 정몽준 의원에게는 정주영의 DNA가 흐른다며 편향적 발언을 일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마표 리더십,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라면서 지켜세우거나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도대체 돌아온 저격수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당시 방송을 요약해보자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했던 행동은요, 아무리 본인의 뜻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칼을 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기존에 했던 많은 얘기들 윤여준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권 연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정치적 뒷거래로 본다.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살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존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뒤집고 안철수 의원과 손을 합쳐서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해 주겠는가? 지금 보십시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통합 발표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한
합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의 정치는 뭐고 약속의 정치는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100년 가는 정당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송호창 의원은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표현도 씁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들어갔다는 말도 씁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어제. 통합과 창당으로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라는 선거 프레임을 확실히 만들었다.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당은 약속 정치고 기존의 새누리당은 거짓 정치라는 건데, 그러나 이 거짓 정치라는 게 지금 국민들과 새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 창끝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시간이죠. 그 전에 지금 6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모시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건이 올라왔고요. 이 중에 한두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뾱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강윤 평론가 발음, 성량 등이 참 좋으네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도 챙겨 듣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발음이나 성량이 얼마나 좋을지 일단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내용이 그리고 논조가 분명히 쏘아붙일 때는 쏘아붙이는 그런 쪽이 더 좋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루하루 애쓰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개선되는 방송 만들려고 저희 제작팀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바로 직전에 전략본부장을 지냈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 동대문 출신의 민병두 의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좀 몇 가지 소상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네네.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10시에, 그리고 실제로는 속보로 떠서 아침 8시도 훨씬 전부터 아직도 입에 민주당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쫙 퍼졌는데요.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경천 폐지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천 유지 쪽으로 무공천 유지. 예. 네네네.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사람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무공천이죠, 무공천. 네. 그러니까 하려던 공천, 정당 공천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당원들은 뜻이 어떻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 안 하겠다는 방침에서 큰 유턴을 해서 이러다가 결국은 정당 공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진군이냐 회군이냐라고 네. 물어본다면 진군이고요. 네. 원래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네네. 원래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마지막 마무리를 해나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문에 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당원들의 신뢰를 믿고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예.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고 네. 무공천이다. 네. 이런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한 5번 이상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께 당원들께 이 부분에 관한 동의를 갖다 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지만 예. 그것을 확약받는다는 의미에서 권리당원과 국민들 여론을 들어서 반반씩 이렇게 해서 들어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만약에 여지껏의 국민 약속을 이제는 멈추고 유턴을 해서 정당 공천 해라.
저쪽이 비겁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동일한 룰이 적용돼서 정당 공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면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받아들이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마 그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든 따르겠다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한 1, 2% 정도 차이로 무공천 유지가 더 많다. 네. 라고 했을 때 계속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차이일 경우에. 그거 갖다 오늘 다시 조사해봐라. 그러면 또 뒤집혀졌을 수도 있다. 추세가. 네. 이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반복될 수 있으니. 네. 나도 만약에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와도 따르겠다. 예. 그러니. 네. 다만 0.01%라도 네. 현재의 당론에 대한 지지가 많다고 한다면 제로는 하지 말고 그걸 함께 가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 역명제 반대도 물론 성립하는 거겠죠. 정당 공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단 0.1%만 많아도 지도부의 철학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따르겠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네. 원칙의 일관성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 네네. 신념의 변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갖다가 기대한다. 지지해줄 것을 믿는다. 그 신념의 일관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의 민주성. 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랬죠. 대답을 안 한 거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좋다. 우리 원래 입장엔 변화가 없다. 약속 정치 대 거짓 정치라고 하는 진짜 대결을 한번 해보자. 예. 당원들이요, 국민들이요, 저희들은 믿고 거짓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선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 또 안철수 대표가 당내에 갖고 있는 어떤 착근의 정도 이것을 볼 때는 여전히 반발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 딱 나는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총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정리한 거 아니다. 네. 계속해서 당원 투표를 하자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여진이 계속되고 그렇죠. 선대위도 구성을 못하고 발진을 못하니 그럴 바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원칙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결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보완 기제를 통해서 국면을 갖다 돌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국회 기자실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왜냐하면 당원 투표하고 국민 투표 50%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민 투표는 지금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랑 직접 관계가 없어요. 호불호랑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후보를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관계랑 관계 없어요. 후보 단일화 놓고 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 반응, 당위적 반응을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 61, 2%. 가급적 투표하겠다 20 몇 프로. 이거는 도덕적 반응, 당위적 반응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위적 반응, 도덕적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무공천해야 한다고 훨씬 많고 거기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물어보면 훨씬 차이가 커지죠. 예. 나머지 50%가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인데 전당대회 대의원 한 15,000명 정도는 네. 사실은 출마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략적 태도 선택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표본이 당비내는 당원 한 40만 명으로 확산한 거 아닙니까? 권리당원이요? 예. 네. 그 경우는 표본수가 10만 명이 넘어서면 일반 여론조사랑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디테일한 거 한두 가지를 여쭙죠. 여론조사를 할 때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다 이렇게 밝힌 사람의 의견은 취합하지 않습니까? 배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역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몇 분 최고위원이 역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 새누리당 지지자다라고 하면 제외를 하자. 또 뭐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인가요? 네네네. 통진당, 정의당도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근데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 역선택 자기의 견해를 반영시키려고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밝히지 않고 뭐 무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 후보 단위라 이런 조사를 할지 여러 가지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역선택이라는 게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굴려야 됩니다. 좋아.
공천해야 한다 하면은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새정치 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내가 역선택을 해서 선택했을 경우 네.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선택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갖다 그 일반 유권자가 짧은 시간에 전화를 받아갖고 판단하고 이러더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정치연합의 창당의 근거였고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창당 정신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지지자들, 유권자들은 그 반응을 할 때 무공천이라는 뜻을 갖다가 존중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 의원님은 당 지도부의 그 견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 하나만 더 여쭙고 예. 다음 질문 넘어가죠. 권리당원을 지금 한 40만 정도로 추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 최근 2, 3년 동안 큰 당 내외 행사를 치르면서 과거 민주당의 진짜 권리당원, 진성당원이 몇이냐 이거 가지고 꽤 논란이 많았고 표의 진정성 이런 것까지도 논란이 된 적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러면 전수조사 하듯이 전 당원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힘들죠. 글쎄요. 180만 명, 200만 명이 될 텐데. 한 군데 모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이제 ARS로 돌아가죠. 내일 아침 9시 돌아갈 텐데. 전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역시 진성당원을 상대로요. 권리당원을 상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저녁쯤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이 당원 명부는 어쨌거나 지금 두 정치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도 거쳤으니까 권리당원의 명부는 좀 아주 정치하게 만들어져서 이것 가지고 밖에서 시비 붙는 일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어쨌거나 오늘 아침에 안 대표가 이제 국민 뜻 50%, 권리당원 뜻 50% 물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오늘 기자실에 제가 좀 몇몇 기자들한테 전화를 넣어봤더니 어제 안, 김 두 대표가 자리를 가졌고 여기서 핵심 당직자 그리고 측근들과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한 건데 이 논의석상에 배제된 다른 최고위원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럼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침에 제가 당직자가 아니라서 최고위원회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갖다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몇 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적을. 그런 의견들은 다 수용이 됐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요. 큰 흐름에 있어서 큰 분란이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고문들 또 문재인 의원 서울시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세 분 최고위원들 의원들도 대부분 들었고요. 네네. 그분들도 어쨌든 빨리 종집을 찍어야 한다. 네. 이 분란에 대해서. 예. 길게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점에는 저도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동감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말이에요. 예.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들 의사를 물어서 봤더니 공천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창당 당시에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어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아주 그냥 대놓고 이건 무시하고 적반하장 해버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당원이나 국민 뜻이 지금 지도부 의사와는 달리 공천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다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위로 입장을 발표해야 오를까요? 근데 그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창당할 때 밝혔던 정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원들한테만 물은 것도 아니고 국민한테까지 물은 거 아닙니까? 당원과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원 없는 당대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민 없는 정당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뜻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의사가 결집되었다는 것으로 특별히 따로
정식으로 사과 메시지를 하거나 굳이 또 그래야 되는 것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추인 받는다는. 그렇죠.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들의 창당 정신을 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네. 창당 정신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하다면 네. 나는 당신들한테 이런 선택을 조언해주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굳이 사과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형식적 의미를 이미 획득하는 것이죠. 네. 제가 며칠 전에 트위터를 보다가 꽤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께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오전과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 보이콧하자. 투표율 20%도 미달시키면은 이거 실질적으로 정치적 참패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안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보이콧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민병두 의원님의 아주 강조적인 반어법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압박정주의죠, 고도의. 고도의 압박정주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치단체장 소환 잘못했을 때 소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2011년인가 오세훈 그 무상급식 놓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투표 거부 운동 해가지고 30% 미달시킨 그것도 아닐 텐데 이런 강력한 반어법을 쓰시나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 바뀌신 거죠?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전술을 갖다 구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애초에 2월 달에 예. 우리 이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려갖고 기초 무공천 문제를 갖다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 예. 이것이 관찰이 안 되면 우리가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강한 압박을 갖다가 구사했다라고 한다면 네.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라면 저쪽에서 네.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네. 완강하게 버티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지난 주말에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사이에 좀 얘기는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기초 의원 공천은 철회하는 걸로 한번 타협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제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경우 또 자칫 패배했을 때 패배의 그 책임을 갖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흐름을 본다면 예. 우리가 더 일찌감치 그런 어떤 강도 높은 압박 전술을 구사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예. 시청함 농성이나 국회 로턴돌 농성 예. 단식 같은 거는 압박 수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DJ나 YS는 단식을 통해서 이뤄냈죠. 한 가지를 얻어냈죠. 그렇죠. YS는 말하자면 직선제 개헌으로 가는 길목을 얻어냈고요. 그랬고 DJ는 지방자치제도를 얻어냈죠. 그렇죠. 그거는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단식하던 사람들이 DJ나 YS였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도 크게 획득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얘기죠.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큰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목숨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가면은 네. 정권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 권력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상 우리 정치 투쟁사에서 성공한 단식은 그 두 가지죠. 예. 그거 이외에는 상대방 쪽에서 목숨을 걸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만 한 21일 정도 지나야지 사실 정말 이게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크리티컬한 순간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일 동안 사실 투쟁의 어떤 경력이나 수단이 없어진다. 실제로 강도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투쟁의 강도로 보면은 그게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농성 같은 경우도 지금 압박하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11일경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예. 역산하면 그렇단 말씀이죠. 역산을 하게 되면 5월 15일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식을 하면 20일은 해야지만 상대방이 쳐다볼 텐데 그러면 4월 27, 28, 29나 돼야 되는데 그때는 공천을 상대방이 수용을 해도 공천을 할 방법이 없죠. 그때 가서 상대방이 좋다. 수용하겠다 하면은 실제로 공천할 방법이 없죠. 지금 말씀은 왜 민주당 그 지지층 일각에서 청와대 면담 또 신청서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대표들 몇 사람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굶어라 이런 그 강한 주문에 대한 그 현실적인 이유를 든 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항상 투쟁을 할 때 좀 염려를 하시면서 보다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닭발, 예. 혹은 농성, 혹은 단식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한 20년, 30년간의 축적의 역사하고 교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린 말씀인 거죠. 그런 강한 요구의 정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그 시기의 문제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그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당원 뜻, 국민 뜻 반반 물어서 무공천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럼 이제 애초에 하려던 방침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들은 탈당해서 나가고 그런데 그대로 악전고투를 방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엊그제도 김한길 대표가 얘기하던데 구체적 대책이 마련이 돼 있나요? 저는 그 당에서 그것을 갖다 구체적인 대책을 갖다가 만들기보다는 후보자들 간에 혹은 주민들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지금 여론조사 경선을 한 데도 있고요. 자율적 단일화 뭐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또 국민들 속에서 시민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우리 시민 후보를 만들자. 국민 공천을 하자. 시민 공천을 하자. 정당 공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무공천이다 하면 국민들이 공천 대 무공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대결 구도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한 정당 공천 대 기득권을 내려놓은 국민 공천이라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공천할 거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질문,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청취자께서 올린 질문 하나 있는데 청취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꿈다시라는 분께서 6시 3분에 일찌감치 올려놓으셨네요. 민 의원님 나오시면 꼭 여쭤봐달라고. 조경태 의원이 말했다는 종북 친노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말 실제합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집합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친노 의원들 중에 일부 종북 의원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분 지금 종북 친노 의원은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 종북 의원은 없다고 보고요. 친노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또 자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뭐 친분으로 쳐서 누가 친노 의원이냐, 누가 뭐 친 DJ 의원이냐 하면 대개가 다 뭐 친노 의원이고 대개가 다 친 DJ 의원이죠. 근데 친노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형성돼서 그것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 정향성을 갖다 가져가야겠죠. 네네. 이 청취자의 질문은 아마 종북이라는 덧치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 그런 걸 깔고서 질문하신 게 아닌가. 본다면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새정치연합들 옛날 민주당부터 쭉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제발 단결해라. 하나로 가라.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려면 보다 품격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을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이런 걸로 상대방을 더 씌우고 내부 분열하고 이런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심은 아무래도 안 대표가 밝힌 그 여론조사로 정하겠다는 건데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뭐 이르면 내일 저녁, 늦어도 모레 아침에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도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명한 말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얘기하셔서 요즘 뭐 그 기사 쓸 때 그거 언급 안 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별로 없더군요. 새정치연합으로 합당 창당하면서 전반적으로 우클릭 했다는 게 중평입니다. 우클릭해서 신규로 유입되는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토끼 중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층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이 많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자 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고요. 그래서 기본은 깊게, 근본은 깊게, 외연은 넓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을 깊게 갖고 가자. 그래서 우리 창당 1호 법안도 새 모녀 법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은 사회 경제적 연대에 대해서는 깊고 튼튼하게 가고 중도나 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경계 불안감에 대해서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방식. 왜냐하면
외연만 넓히려고 하면 산토끼만 잡으려고 하면 집토끼가 움직이지 않아요. 집토끼를 갖다 우선 집토끼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집토끼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외연도 넓혀나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고 또 지금 새정치연합이 네. 지금 행보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생 행보 내용들이 되게 그런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신 말씀인데 외연을 넓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심도를 깊게 들어가자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이런 답변하시리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감사했고요. 아무튼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우매하게 내부 갈등과 대립을 해왔고 좀 잘못되었던 건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면서 다시 에너지 챙기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민병두 의원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조금 전에 민병두 의원하고도 인터뷰 길게 해서 들으셨겠지만 당원과 국민 여론에 따르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요. 네네. 당심과 민심 절반씩 반영되는 여론조사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심은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1000명 샘플로 그곳에서 내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요. 모레 결과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밝히는 사람의 견해는 배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 그거 감추고 대답하는 것을 걸러낼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런 건 항용 섞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양 기자. 오늘 안철수 대표의 발표 결정, 이거 사실상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대회군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대회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는 정면 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마 민병두 의원은 정면 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당 내에도 서로 해석들이 다릅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측은 여론조사 결과 해보면 무공천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자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네. 민병두 의원 아까 인터뷰 때도 아마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며칠 새 시뮬레이션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일반 여론조사는 최근까지도 비율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무공천 응답이 더 많고 또 당원 같은 경우도 이 모집단이 10만 명 넘어가면 일반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수렴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샘플의 크기가 중요한 건데. 예. 이제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당연히 공천하자는 결론이 날 거다. 그래요. 당심은 공천 쪽이 더 많고 네. 또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일단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천 의견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양쪽이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좀 마치 세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및 권리당원들 의사 물은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모레쯤 나올 건데 그것을 미리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세대 개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청취자 어느 분께서 집토끼, 산토끼 이런 말 좀 언론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좀 널리
쓰는 말이고 바로바로 귀에 다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뭐 몇 년간 정치평론하면서 이 표현이 썩 좋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뭐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그냥 원론에 입각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 여권 성향 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끔 한두 번 쓰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죠. 안철수 대표가 말이에요. 비공개 의총에서 내 정치 생명 걸고 무공천 관철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때 기자들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 오늘 의원총회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아예 모두 발언부터 비공개로. 예. 전체 상황을 전부 비공개해서요. 네. 기자들도 들을 수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해당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조각조각 맞춰봤군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우리의 창당 정신은 바뀌지 않았는데 네. 당내 목소리가 통일돼야 그래야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정치 생명을 걸고 무공천을 관철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무공천 철회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인 부분스럽긴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안철수 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문재인, 박근혜 다 했던 얘기고 이걸 이제 마치 지금은 안철수 대표 혼자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점은 조금 과도한 여론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내부에서 작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큰 부분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또 정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마치 이 문제로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일보 양 차장은 아마 그런 식으로 기사 안 쓰리라고 이따 검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안, 김, 지도부 입지, 뭐 정치적 비중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 전망도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 40초 정도로 좀 명확히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공천을 결론 나면 어쨌든 김한길, 안철수 이 두 공동대표 입지 뭐 공고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는 사실 낙관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공천으로 결론이 나면 지방선거 상황 자체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김한길 특히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입지는 뭐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텐데 그런데 굳이 좀 따져보면 지방선거 전에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지금 뭐 그렇다면 오히려 후자 쪽이 좀 더 야권 입장에서는 좀 나은 그런 방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어느 쪽으로든 이게 7대3이냐 8대2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결국 6대4나 5.5대 4.5 정도 나올 때 이렇게 되면 논란이 정리될 거냐?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병도 의원은 0.1%만 앞서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5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